네, 이번에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딜레마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없는 사람의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 관리를 나름 해결책을 찾아서 잘 풀어가고 있는데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시간을 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친구와 놀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제대로 즐기면서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가 시간 대신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사람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다니는 직장이 너무 타이트해서 오전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와서 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애초에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서 계속 다니는 건데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정말로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직장이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킨다면 조정을 해서 급여는 줄더라도 행복한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까지도 선택지로 생각에 넣어야 합니다. 저도 회사 직장 생활할 때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 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후 시간 관리를 통해서 그때 그 선택지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확보해서 창업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창피하다 하고 싶지 않다거나 귀찮다거나 그만두면 재취업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지금 다니는 직장에 계속 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하는 건 아닙니다. 창업하기 전에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한 가지 선택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할 수 없다든가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다고만 생각하지만 의외로 선택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이지만 그런 선택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창업을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직장을 찾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면서 창업도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피터 드러크의 말처럼 시간 관리는 시간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간을 확실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실제 제가 비즈니스 마케팅 수강생의 시간 관리 컨설팅을 해봤는데요. 가짜 업무가 너무 많았습니다. 본인도 그걸 알고 깜짝 놀라고 합니다. 냉정하게 본인의 하루 일과를 들여다보고 진짜 업무와 가짜 업무를 비중을 들여다보고 이 비율이 진짜 업무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와 직결된 내 목표 관리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평범하게 8시간씩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 근무하시겠죠. 그런데 끝나면 모임에 나가고 한잔하고 오고 스크린 골프 치고 집에 오면 TV를 보고 그렇게 노는데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습관부터 라이프 스타일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 이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은 회사인 경우 다니면서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 특히 가족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도 창피한 일이긴 합니다. 걱정을 끼치게 되니까 그것이 싫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창업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줄 것입니다. 곤란할 때 도와주실 겁니다. 물론 그런 민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겠지만 진심이라면 그런 선택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려서 집에 가서 또 육아를 케어해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어린 자녀를 두신 여성 수강생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배움에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육아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실제로 제가 조언해 드렸던 경험인데요. 몇 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의욕이 굉장히 있고 긍정적인 사고를 이 멘탈 모델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고 좋아요 해볼게요 파이팅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진척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또 엎친데 겹치격으로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또 본인도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약했지만 한 걸음 나아가서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인드셋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온라인 코스를 만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한 2, 3년 동안 배움만 가지고 실천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으실 테니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분이 굉장히 조급해하는 그것부터 일단은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지 라고만 생각하면 진척은 안 되니 본인 스스로가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2, 3년 동안 조금 더 나아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급하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본인이 만들고 싶어 하는 강좌를 5분짜리 강좌로 하나만이라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렇게 해서 보통 하루에 5분짜리 영상이면 준비가 된 스크립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15분 정도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반드시 만들고 대신 다른 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부터 실행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하지 말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 강의를 하루에 하나씩 5분짜리를 만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쌓이면 30일이면 30개고 90일이면 90개가 됩니다. 90개 정도면 하나의 코스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2, 3년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보다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간 것이 좀 해야 좋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하루에 하나씩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후반부에 잠시 좀 인터뷰가 있었지만은 또 극복하고 다시 힘을 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일 남짓 코스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첫걸음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고 허둥대지만 하루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해야 돼, 해야 돼.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1년, 2년, 3년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에 5분에서 10분씩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100일이면 100개가 쌓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쌓아갈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시간을 쪼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조금씩 쌓아가야 합니다. 본인이 한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집중해서 중요한 일들을 먼저 쌓아가야 됩니다. 매일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초조해집니다.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이루어낼 수 없으니까 아이를 육아를 한다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가 잘 때 15분, 20분 정도, 30분 정도 시간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실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3개월 후면 코스, 강좌 하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영상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는 아무 변화를 못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 30일, 60일 정도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본인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90개, 100개를 만들면 하나의 강좌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문의도 오게 되고 수익화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탄력이 붙습니다. 그 시간에 똑같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SNS에 좋아요 받고 댓글 달고 이런 것을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즐거우시면 하시면 되지만 실제 이러한 것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수익화로 연결되고 그다지 컨텐츠가 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간 휘발성이죠.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성과에 영향을 주는 핵심 업무, 그것을 저는 GPA, Goal Performance Ac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목표에 연결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두고 결과물이 쌓이는 일을 하시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5분, 20분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육아 때문에 시간이 없는 사람, 직장에서 하루에 업무량이 많으신 분도 이렇게 하루에 10분, 20분, 30분 시간을 낼 수 있고 쪼개서 그때 나에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에 영향을 주는 GPA 업무를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초조해지지 않습니다. 초조한 마음속 때문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못했다면 오히려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당연히 일도 해야 하고 이직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이직해서 급여가 줄어들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거고요.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가족 중 누군가가 아파서 간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몇 년째 가족을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초조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핵심 업무 GPA를 단 한 가지 일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월싱이라고 하죠.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면 3개월, 반년, 1년 후에 어쩌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을 만큼 창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수익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씩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분에게는 초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초조해하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결국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그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루에 5분, 10분, 15분, 20분 그 시간을 쪼개서 지속적인 행동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행동도 하루 이틀, 일주일, 30일, 60일 쌓이면은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양으로 늘어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집니다. 유튜브와 같이 과거에 내가 만든 것이 일을 대신해주게 됩니다.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서서히 여유시간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생기도록 행동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떠신가요? 시간관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일에 시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SNS 같은 경우는 별 의미 없는 일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물이 쌓이는 것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다면서 비관하지 마시고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면 맹목적으로 난 안 돼라고 결론 짓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시간을 쪼개 보십시오. 아이디어를 짜내어 보십시오. 창피당하기 싫어서 스스로에게 장벽을 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장벽은 다 걷어치우고 나는 못해라는 마인드는 버리십시오. 물리적으로 시간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계획을 짜십시오. 독서가 필요하고 문제 해결 독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하루에 총 20분의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던 그 부분만 읽고 정리하고 적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하는 것은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한다면 다양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시간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육아의 경우에 그런 분도 실제 하루에 하나의 강좌 5분짜리를 찍으면 실행을 함으로써 이제 수익화도 되었거든요. 그렇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대부분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조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년 후에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라면 자신감이 생기고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관하지 마십시오. 계획만 잘 세우고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이것이 시간 없는 사람의 해결 방법입니다. 물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러한 마인드셋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한 마음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그분도 결국은 해냈습니다. 2년 동안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지만 매일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들고 한 달,
60일, 90일 그렇게 100개를 만들고 강좌를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매일 하나씩 만들면 3개월 후에 코스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탄력을 받고 경험을 한 사람은 1년에 3개월 단위로 분기별로 4개의 코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년이면 8개, 3년이면 12개입니다. 그렇게 무언가가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서 관리를 함으로써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세 가지 딜레마에 따른 소재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